H열도에서 세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 세로축은 절대 등급, 즉 광도가 되는 거죠. 2번 H열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H열도는 별의 대표적인 물리량, 별의 분광형, 그리고 절대 등급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작성한 표가 되는 거고요. H열도를 이제 작성하다 보면 특성이 비슷한 종류의 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초거성이니 거성이니 주계열성이니 백색 외성이니 또 이들의 다양한 이제 물리적 특성, 뭐 예로서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H열도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제 보시면요, 가로축은 분광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별의 표면 온도 등을 분광형이나 색지수로 나타낼 수 있고 왼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세로축은 절대 등급이 제시가 됐고요. 절대 등급을 통해서 우리는 광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로축의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 값이 작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H열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절대 등급, 별들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별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하면 별의 거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 성질들, 그러니까 별들의 물리적 성질들을 이용해서 별의 이제 진화 등에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제 도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H열도에서 대각선 위로 갈수록요, 별의 크기, 그러니까 별의 반지름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초거성, 그리고 이제 거성, 그리고 이제 백석 외성, 그리고 주계열성, 이제 크게 네 개의 별의 이제 진화 단계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이 전체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해요. 그만큼 별의 대략 약 90%가 주계열성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열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주계열성이 뭐 태양하고 시리우스 A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계열성 다음에 이제 적색 거성, 그러니까 거성의 형태를 보면 거성과 주계열성을 비교할 때 같은 분광형일 때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거성이 주계열성보다 절대 등급이 작아요. 즉 그만큼 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색 외성은요, 백색 외성은 반지름이 매우 작아요. 근데 반지름이 매우 작은데 이 밀도는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백색 외성의 경우 태양보다는 크기가 한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백색 외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100분의 1배라고 한다면 이 밀도는요, 밀도는 100만 배 이상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크기는 작지만 밀도는 매우 큰 별이다라는 거. 1번 가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별의 반지름이 있다. 분광형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2번 세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별의 광도가 있다. 옳은 설명. 가장 많은 수의 별을 분포하는 집단은 그쵸, 90%를 차지하고 있는 주계열성. 거성과 주계열성의 분광형이 동일할 때 거성이 주계열성보다 어때요? 절대 등급이 작음으로써 밝기가 그만큼 밝다라는 거죠. 5번 H열도에서 나타난 별들 중에 평균적으로 반지름이 가장 작은 별들의 집단을 백석 외성, 밀도는 매우 크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정답 1번. 여러 별들을 H열도로 나타냈고요. 보기의 기억,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 세로축을요, 절대 등급이 아닌 광도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태양의 광도를 1로 놨을 때의 상대적인 밝기를 나타냈고요. C는 태양보다 10의 6승배만큼 밝기가 밝고 D는 태양보다 10의 마이너스 2승배만큼 밝기가 어둡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광도가 큰 C가 절대 등급이 가장 작다는 얘기고 광도가 가장 작은 D별이 절대 등급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은
C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등급이 가장 큰 별이 D별이 되겠네요. 니은 별 A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별 A는요, 분광형이 B형이 되는 거고요. 태양은 G형이 되겠죠. 그러면 분광형이 B형인 별은 대략 표면 온도가 2만 켈빈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G형에 해당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 정도가 되죠. 그래서 분광형이 B형인 A별이 태양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고요. 옳은 표현. 디귿. 별 B는 C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했죠. HR도에서 대각선,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별이 C별보다 반지름이 작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 태양 근처의 별들을 HR도로 나타낸 것이다. 아르크루투스는요, 거성의 단계에 놓여있는 별이고요. 알골과 태양은 주 계열성의 단계에 놓여있는 별들이 되는 거죠. 아르크루투스가 가장 크기, 즉 반지름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알골과 태양을 비교를 하게 되면 알골은 태양보다 분광형도 크고요. 그리고 절대 등급도 작죠. 즉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다라는 거. 그만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알골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크기도 크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아르크루투스, 알골, 태양 순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요.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질량과 크기가 작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골이 태양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이 아닌 거. 알골과 태양은 둘 다 주계열성에 머무른 별이 되는 거고요. 주계열성에서 대각선 위쪽을 갈수록 밝고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크고 크기가 크지요. 또 상대적으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밝기가 상대적으로 어둡고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겠죠. 알골이 태양보다 큰 값,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가 되는 거고요.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골이 태양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물리량은 색지수가 되겠네요. 별의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별 A, B, C는 주계열성으로 A가 C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제시를 했네요. 1번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가부터 할까요? 세로축. 가는요, 광도, 절대 등급의 물리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인 나는 표면 온도, 분광형, 이제 스펙트럼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색지수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2번 A, B, C 이 중 반지름이 가장 큰 별 HR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D별이 가장 큰 별이 되는 거고요. 그 까닭은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어떠나요? 광도가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기가 큰 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 종류의 별들을 HR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백색 외성은 거성보다 밀도가 크다. HR도에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올수록요, 밀도가 큰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큰 별이다. 즉 반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아래로는 밀도가 크다. 대각선 위쪽으로는 크기가 크다. 그래서 1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백색 외성은 거성보다 광도가 크다. 백색 외성과 거성을 볼 때 절대 등급이 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작죠. 그만큼 밝기가 거성이 밝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초거성은 거성보다 절대 등급이 그쵸 작죠. 초거성의 절대 등급 그리고 거성의 절대 등급. 그래서 초거성이 거성보다 절대 등급이 작다. 4번 초거성은 주결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HR도 대각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초거성이 주결성보다 반지름이 크고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HR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블랙홀이나 이 중성자별은 광도가 너무 이제 작거나 또한 블랙홀 같은 경우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HR도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주결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HR도에서 이제 주결성에 해당하는 이제 별들을 보시면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은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다라고 했어요. 이제 왜냐? 그만큼 밝고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수소 핵융합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질량이 커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된다. 상대적으로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고 그리고 어두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수소 핵융합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출되는 에너지도 적고 그래서 어둡고 그리고 온도가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다.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요. 표면 온도가 높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은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은 주계열성에 분포한다. 별들의 수명의 90%가 주계열성에 머물고요. 또한 별의 90%가 천재 주계열성에 놓여있는 별들이에요. 대표적인 별로 알덴바라와 아르쿠르투스가 있다. 아르쿠르투스는요,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지만 거성에 해당하는 별이 되는 거죠.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별은요, 태양, 그리고 시리우스 A, 스피가 등이 있는 거고요. 알데바라하고 아르쿠르투스는 거성의 대표적인 별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매우 높지만 광도가 매우 작은 까닭을 서술로 하시오. 광도는요,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죠.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광도가 매우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지름이 어떻다? 크기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매우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매우 작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10번 그림은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과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HR도다. 별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그렇죠?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 중에 태양을 기준으로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별은 그만큼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크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다에 해당하는 주계열성 별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고 광도가 작기 때문에 크기와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별이다.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가는 나보다 절대 등급이 작기 때문에 광도가 큰 거죠. 3번 나별은 다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작은 거고요.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4번 나는 라보다 반지름이 작죠.
HR도에서 대각선 위로 올라갈수록 별의 크기, 즉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도 옳은 내용. 별 다와 라는 그쵸? 표면 온도가 거의 같고요. 그런데 표면 온도는 같은데 라가 어때요? 밝기가 다보다 훨씬 밝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기가 큰 별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2번 광도 계급을 나타냈고요. 이 광도 계급은 별의 표면 온도하고 광도에 따른 분광 분류를 한 거예요. 별의 분광형을 통해서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표면 온도하고 이제 색이 같을 경우, 즉 분광형이 같아도 광도가 다르면 스펙트럼의 특징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하고 광도를요 모두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분류법을 고안한 거죠. 그 고안한 분류법이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른 분광 분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분류법은 MK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건이라는 학자와 키넌이라는 학자가 별의 광도를 세분화해서요. 표면 온도하고 광도를 모두 이제 고려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MK 분류법이다라고 해요. 이 분류법에 따르면 별 표면 온도, 이제 분광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도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6개의 광도 계급으로 그림처럼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서 이제 광도 계급은 광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별의 반지름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광도 계급이 1로 갈수록 반지름하고 광도가 크고요. 그리고 6으로 갈수록 반지름하고 광도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거성 같은 경우는 이 등급이 1등급이 되는데요. 또 초고성 위에 또 이제 밝은 초고성이 있죠. 그러면 이 밝은 초고성을 1A 등급이라고 하고 초고성을 1B등급이다라고 또 세분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밝은 거성, 3등급은 거성, 그리고 4등급은 중거성, 그리고 태양이 속해 있는 주계열성은 5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외성은 6등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태양은 표면이 약 580켈빈이 되고요. 또 주계열성에 속하죠. 그리고 분광형은 노란색을 떼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580켈빈의 별을 우리는 G2, 그러니까 분광형으로 따지면 이제 G2가 되는 거고요. 주계열성에서의 광도 계급이 5등급이기 때문에 태양은 G5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이 G5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기에 기억. 기억은 광도 계급에 포함된 별 중에 오른쪽에 있는 별일수록, 그렇죠? 반지름이 크고요.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 B에 그쵸 해당하고요.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알면 별의 크기를 그렇죠 비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별 가와 나는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가는 분광형은 A3,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A3. 그리고 광도 계급은 5, 그러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절대 등급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나는 분광형은 G0, 그리고 광도 계급은 2, 그러면 쭉 올리면 밝은 거성에 해당하는 거고, 절대 등급은 이 정도의 값을 갖게 됐네요. 그래서 별의 밝기는 밝은 거성, 즉 나가 가보다 더 밝은 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억, 별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그렇죠? A3 표면 온도가 G0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요.
가는 A형 중에서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그쵸? 광도 계급이 5등급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해당하고요. 나는 G형 중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G형 중에 G0가 되는 거죠. 분광형은 각 문자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요.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낮은 숫자를 갖게 돼요. 그래서 G0부터 시작해서 G9까지 있겠죠. 그래서 G형 중에 G0형인 나별이 G형 중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